시작할 때부터 좋은 남자와 좋지 않은 남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만.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졌어. 그러면 그 매력 하나만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커버를 치려 그래요. 아까 전에 그 괜찮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좋은 사람, 그 뭐 소개팅을 하든 남자를 만날 때 좋은 남자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정작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좋은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이랑 그런 남자가 나한테 좋은 남자인지를 구분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뭐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거나 전문직 같은 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좋은 남자를 떠올릴 수 있는 기준들은 몇 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했을 때 무조건 그런 돈을 번다, 내가 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을 한다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것처럼, 어떤 남자가 무조건 나한테 좋은 남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능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남자와 좋지 않은 남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만.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졌어. 그러면 그 매력 하나만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커버를 치려 그래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겠참. 아, 그래도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예의가 바르기도 하잖아. 이 사람이 이렇기도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은 단점들이 자꾸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문제의 원인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 남자 한 명을 좋아하기까지에 걸린 내 인생의 노력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좋아한 사람은 많았는데 내가 좋아한 사람이 없었다든지, 소개팅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 나는 두 번 세 번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 라는 그 기억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도 다른 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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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라는 후회를 남긴 채 결국 다른 사람을 찾게 되죠. 계속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여유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인데, 외로움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을 진짜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잖아.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는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 정말 내 스스로 천사 악마가 싸워요. 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런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한쪽에선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그거 비교하는 습관 안 좋은 거잖아. 네가 좀 더 그 사람을 좋게 바라보고 네가 좀 더 그 사람을 위해 노력을 하면은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걔가 널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내가 바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나를 자꾸 낮춰요. 현실에 타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내가 너무 외롭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자꾸 내 기준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포기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뭐랄까, 억눌린 화산처럼 언젠가 그냥 뭔가 뻥 하고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지.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남자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그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은 남자로 변해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여유가 없을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보게 되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사람에게 내 스스로의 현실 기준을 타협하고 맞추면서 외로운 연애를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린 너무 뻔히 알고 있단 말이야. 뭐 예의가 바른 사람,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 미래 계획이 조금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모에게 뭐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너무 발이 넓지 않은 사람, 자기 일 책임껏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남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준들을 무시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걸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근데 정작 어려운 거,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운 거는
구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구별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한 좋은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남자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자질이나 특징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남자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도 좋은 남자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냥 심플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 사업을 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의 자질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만약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습관 자체가 나는 그냥 위험한 일은 싫고 정말 그냥 하루의 일과에서 딱딱딱딱 프로세스를 맞춰서 틀에 벗어나지 않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기준만으로도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늘 변수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뻥뻥 터지기 마련이고 내일은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게 항상 사업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연애관,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상형 이런 여러 개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남자가 좋은 남자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남자가 아닐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하나 뭐냐면 만약 CC의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되게 직장 상사한테도 잘하고 동기들이나 후배한테도 되게 잘해요. 책임감도 있어. 되게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기도 해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삶의 루틴이 참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냥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라는 이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 딱 내가 들어갔을 때 되게 완벽하게 굴러가는 듯한 그 그림을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게 실패 사유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그 남자의 삶에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삶의 루틴이기 때문에 그게 참 되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좋은 남자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남자거든요. 과연 그런 남자가 되게 삶의 루틴을 되게 똑바로 되게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남자들이 보통은 여자들한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강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멀리서 봤을 때 그 남자의 삶의 루틴이 되게 완벽해 보여, 좋아 보여. 대부분 그런 경우 80%는 일상 루틴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 삶의 루틴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박으로부터 조금은 깨부숴야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에 데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주말에는 본인이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만나서 뭔가를 또 해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하나를 보면은 삶의 루틴이 깨지는 거거든. 아마 만나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뭐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남자를 가까이서 만났을 때는 진짜 개인주의가 정말 되게 세요. 그냥 뭐만 하면 나 이렇게 집 앞에 찾아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나 이렇게 연락 갑자기 하는 거 집착처럼 느껴진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그 삶의 루틴이 되게 강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땐 되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그 남자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좋은 느낌을 가졌다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습관을 되게 잘 다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왜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언제나 열심이지? 근데 그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그냥 강박 때문이구나.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되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구나. 조금 더 그 사람이랑 썸을 타는 기간이든 뭐 직장 동료로 알아가는 시간 동안이든 술 한잔하면서 그런 걸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유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진짜 남자 보는 눈이 되게 좋은 여자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의도 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뭐 굳이 분석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냥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강박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만난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삶도 열심히 사는 거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도 되게 잘해요. 여자를 만날 때에도.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 함께 좀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성취 지향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랑 항상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어떤 의미를 남기는 거에 되게 집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냥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남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너무 지향적인 또는 결과론적인 사고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유가 필요해요. 목적 의식이 필요하고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알미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의미 있는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뭐 정말 뺑이를 친다라는 말처럼 하필 그날 열차표를 놓치고 고속버스도 놓치고 그리고 하필 그날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음식점이 갑작스럽게 휴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함께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날 수 있거든. 근데 그 짜증이 하나 둘 쌓여가기 시작하면은 펑 하고 터지는 게 연인 간의 갈등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발점부터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너무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란 말이지. 그러다 보면 감정이 전이가 돼서 너랑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 너랑은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도 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끝에 가서는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저는 그걸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시발점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죠. 나는 연애를 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걸 좀 같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연애에 대해서 진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특별한 관계라는 거는 진짜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특징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사람으로 남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랑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다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오랜 기간 서로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결혼까지 꼬리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될 거거든요. 아무리 100가지가 다 잘 맞아도 그 순간에는 특별한 관계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헤어지면 그 관계에 대한 특별함은 부정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함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 보면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너무 여유 없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강박 갖지 말고 좀 편하게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 내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것만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게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의 전부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